지금 10시 가까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동반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쪽에서 연기금만 매수로 전환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3190포인트 이탈하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언급드렸던 대로 이탈을 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시 3200포인트가 저항이었고요. 그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조정을 받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306포인트. 요거는 조금 더 올라왔다가 깨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죠. 300%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약세로 인해서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쪽으로도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비철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상계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철강을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선주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철강, 비철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상계 관세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계 관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 비철 약세 이어지고 있는 이유 플러스 전기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을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외에 건설기계가 철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해운주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HM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 관련주 약세 이어질 수밖에 없죠. 조선자동차, 자동차 지난주에 한원시스템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3,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는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현대기아차를 봐야 되느냐? 특히 현대차를 봐야 되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얘기 나오면 무조건 현대차 보셔야 됩니다. 왜요? 현대차가 러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차를 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1달러에 매각을 했죠. 1달러에 매각을 하면서 어떤 딜이 있었냐면 이게 2025년까지 12월까지 바이백 다시 살 수 있는 조항이죠. 다시 살 수 있는 조항. 근데 러시아가 현금화 공장을 1달러에 매각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사오면 당연히 현대차 러시아에서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면 러시아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직 1달러에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또 다른 조건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려면 일단은 요 두 개 나라가 종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종전이 되게 되면 러시아에 그동안 수주를 많이 했었던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공장 사와서 가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이슈가 있으면 재건 관련된 종목과 함께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현대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상승 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쪽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일반 화학을 포함을 한 화학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화학은 석유를 통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LX 하우시스는 건설과 관련된 거죠. 하우시스는 건설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특수 뭐 제품 제외하고 일반 석유화학이랑 분리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통신, 은행, 증권, 보험. 은행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압박 들어가고 있죠. 이자 장사해갖고, 즉, 니네 일도 안 하고 날로 먹고 그 돈 사회에 환원해야지 왜 니네가 써? 딱 이 얘기인 거잖아요. 당연히 은행주는 미운털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죠.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건설주가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GDP가 올 초만 하더라도 1%포인트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포인트 증가한다. 근데 최근에 0.8%포인트로 낮췄습니다. 왜? 건설이 안 좋아서. 그래서 건설은 올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1%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올라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반기에도 안 좋다는 얘기인 거죠. 요것 때문에 더 안 좋아. 이 얘기가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틸리티 오늘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네요. 유통 관련주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음식료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월마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긴 한데 그거에 따라 분위기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엔터게임주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반도체 좋지 않네요. 반도체 좋지 않고요. 이게 관세 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세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게임 엔터주 중에서 데브 시스터즈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5거래일 만에 반등이에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자동차, 결제 시스템, 5G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거든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금리 인하 이슈가 없어서 뭐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네이처홀딩스 한 번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는요. 의류주도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최근에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반등의 포인트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보통 화장품주는 피보나치 38%나 50%에서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50%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다만 오늘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62%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면 반등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지는 않겠죠. 확실하게 반등이 잡히는 걸 보면 사겠죠. 오늘은 제가 화장품주 분석을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테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쨌든 피보나치 38%냐 50%냐 62%냐 여기에서 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실적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더유네이처홀딩스는 이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나텍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나텍의 경우는 수소차 관련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위쪽으로 옮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중에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백신 동맹을 재점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백신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관련주도 역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는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이넴텍이 1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OLED 퇴출 이슈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넴텍도 하반기에는 애플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혼조세 서브 T&D 오늘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잠깐 체크해 볼게요. 살만한가? 살만하지는 않습니다. 살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진성TC는 아시다시피 굴착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철강이 많이 들어가면 미국 쪽에 수출할 때 관세가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L 특별한 이슈는 역시 없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다 언급해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영상 찍은 거 유튜브에 올리고